네, 안녕하세요. 필리핀 부동산 정보와 다양한 팁을 전달하는 필궁입니다. 한국에 내는 세금이든 이런 세금이 있다면 이 세금 부분은 제외됐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양권 전매 또는 일반으로 했을 경우에, 자, 일반은 추천해드리는 건 이제 금매로 좀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요. 지금 똑같이 아비다 리알라를 2018년도에 이제 구매를 한 겁니다. 3월 달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구매했을 때 단가가 2.6밀리언, 6,500만 원으로 이제 구매를 한 거죠. 별도 금액은 없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일반이나 분양권 전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 추가했고요. 총 들어간 비용은 7,500만 원입니다. 그때 이제 집주인 그 매도자랑 매수자가 거래한 조건은 올인입니다. 올인은 뭐냐면 매도자가 전체 세금을 다 부담한다고 해서 별도 들어간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게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가 두 가지의 세금이 발생해요. 분양권이 그 기간에 따라서 이건 내가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때도 아직 턴오버가 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거래세 6%하고 뭐 인지세 1.5% 이 비용이 나왔어요. 분양권이면 원래 분양권 뭐 명의 이전비만 나오는데 세금까지 뭐 기간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그 부분을 납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전부 다 포함된 거예요. 구매하실 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하셔야지, 기본적으로 좀 싸 보이지만 세금을 다 이제 매수자한테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여기에서는 올인이고, 올인 받은 건 지금 아비다 같은 경우는 뭐 아미카사라는 데서 직접 명의 이전을 해줬고요. 마찬가지로 첫 해에 똑같은 계산법이라서 여기 좀 빨리 지나갈게요. 처음에 똑같이 13,000으로 해가지고 수익은 거의 30만원, 1년치로 계산했을 때 350만원. 그런데 이제 1년 수익률로 계산하면 4.8% 정도. 이 비용이 낮은 이유, 앞에는 거의 6% 됐잖아요. 이 비용이 낮은 이유는 구매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구매가가 4.8%. 2년차부터는 제대로 들어갔을 때 똑같이 570만원에서 7.6%. 매년 7.6%. 이 비용은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0년과 15년을 이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들어간 거는 3밀리언. 왜냐면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7,5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구매한 거죠. 네, 10년 정도 했을 때 5,500만 원. 만약에 10% 더 차감했을 때 4,950만 원, 거의 5천만 원 정도 되죠. 그래도 10년 정도 해도 초기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까지는 뽑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15년을 만약에 운영했을 경우에 8,300만 원. 그리고 10% 차감하면 7,500만 원. 이제 이런 근거에 의해서 15년 정도 내가 만약에 월세를 렌트했을 경우에, 월세로 렌트했을 경우에 본인의 투자 비용은 한 약 15년 정도를 투자해야지 뽑을 수 있다. 지금 이 설명드린 건 정확한 정답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뭐 관리비라든지 뭐 월세 이거 다 고정으로 했고요. 세금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월세가 아니더라도 렌탈을 한 게 아니더라도 내가 만약에 들어가서 살아도 이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월세를 내고 이렇게 10년, 15년 동안 필리핀에 살 건데 내가 만약에 여윳돈이 있다면 콘도를 구매해서 들어가서 사시는 게 이제 세이브가 되는 거죠. 아니면 그걸 매달 납부하면 그만큼 지출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부분 이제 세이브가 된다는 부분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분양가와 일반이나 뭐 이런 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전매하고. 지금 분양가로 했을 때 이제 6천만 원, 일반이나 뭐 전매했을 때 7,500만 원 들어갔어요. 이때 투자 비용의 차이가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어요. 10년 정도 만약에 투자를 하면, 계산법이 똑같았기 때문에 10년 정도 투자를 했을 때 그 차이 나는 금액이 2,800만 원이에요. 근데 같은 이제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한 기간의 시점적으로 보면 금매라든지 뭐 전매해서 저렴하게 구매하신 분들이 수익률적으로는 훨씬 더 높다는 거를 이 내용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15년 정도 했을 때 이건 앞편에 설명드렸으니까, 중요한 건 처음에 구매한 비용은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임대든 본인이 들어서 거주를 하던 거기에서 세이브되는 비용이 크다는 거, 요게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금을 냈을 경우에 일단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을 구매했을 때 7,500으로 구매했을 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본 거고요. 인지세 뭐 1.5%, 양도세 같은 게 0.5%, 만약에 이제 뭐 시티라든지 그러면 이게 0.7%도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세금은 아직 안 내봐서 이 부분은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5,900만 원을 뭐 6천만 원에 구매했지만 나중에 세금을 내가 부담한다면 내가 약 한 8.5% 정도를 구매가 자체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6,4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고, 제가 이제 앞전 영상에서도
그 세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은 내가 구매한 금액에 포함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이 발생한다는 부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변호사 또는 뭐 공증 비용은 이제 별도 비용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권 한번 가격의 변화를 한번 짧게 볼게요. 지금 아비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012년도에 구매한 거와 2021년도에 분양가를 보시게 되면 일단 스퀘어미터당 금액이 이건 87,000인데 지금 현재 아비다 여기 타워 5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스퀘어미터당 21만 페소예요. 그래서 차이가 12만 4천 페소 정도가 나거든요. 원화로 보면 210만 원이었는데 현재 500 거의 30만 원 정도 가까이 나갑니다. 그래서 차이가 300만 원. 이걸 퍼센테이지로 보시게 되면 143% 정도 지금 가격이 인상된 겁니다. 분양가로만 보면 이거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판매되는 분양가로만 봤을 때 현재 이게 한 8.5년 거의 9년이 좀 안 되게 지금 기간이 지났는데 140% 정도 지금 차이가 난다는 부분 보시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만큼 인상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된다는 부분이 지금까지 이랬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전망적으로 봤을 때 계속 오른다는 데 쪽에 무게가 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필궁을 통해서 5년에서 10년 진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한번 궁금합니다. 한번 이쪽으로 이제 관심을 둬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매년 한번 확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솔리니아 같은 경우 2014년도에 분양가와 지금 현재 이제 분양가의 차이입니다. 현재 차이가 나는 건 기존에는 11만 8천, 지금은 23만 6천 페소. 하나로 보시게 되면 29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91만 원이에요. 걸추 100% 정도 현재 차이가 납니다. 2014년도 10월 달하고 2021년 1월 달에 분양가를 비교한 겁니다. 하나 더 만단위 배에 한번 볼까요? 2017년도에서 21년 차이가 계산해 보면 67%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방금 이 내용을 이제 토대로 이걸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한 비용 이 7,500만 원, 뭐 5,9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8.5년 정도 됐는데도 한 140%인데 만약에 15년이 됐을 경우에 과연 이 분양가가 얼마가 될지 아니면 내가 투자한 이 비용은 과연 정말 구매한 금액으로 인테리어 비용하고 세금 포함해서 판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뭐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단 방금 설명해 드린 요 부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리는 거지 100%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필리핀에서 살고 있고 제가 살면서 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제 이쪽 콘도 구매에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도 이 위험성을 좀 알고서 투자를 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내가 이제 탈출구로 내가 산 이런 콘도를 다시 매매하고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연평균 이제 수익률은 분양권하고 이제 뭐 일반이나 전매를 봤을 때 분양권이 높죠. 연평균 수익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왜 투자금이 작으니까. 대신 이제 그 투자 기간에 따른 이제 수익률은 이제 분양권은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수익이 발생 안 하니까 당연히 이제 전매라든지 일반 매매 또는 금매가 수익률이 높다는 부분. 본인이 갖고 있는 여윳돈이 있고 하다면은 저는 이제 전매 또는 그 일반 매매 중에 금매로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하시게 되면 눈으로 이제 모든 서류라든지 건물을 확인할 수 있죠. 그냥 처음에 분양권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공사가 지연되거나 그럴 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디벨로퍼, 이제 시공사 이런 거를 좀 잘 보신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겠죠. 약 한 15년 정도 임대 시 투자 비용을 회수가 가능하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거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 수익률은 5에서 한 9% 정도 수익률이 났었고 이제 코로나 이전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이게 언제 복귀가 될지는 함께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지가 이제 좋은 콘도는 15년 후에 이제 손실 없이 매도가 가능하겠다는 제가 생각하는 거고 있거나 말거나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료를 많이 모았고, 제가 이제 업이 부동산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자료를 여기저기 모아서 이제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린 건 이제 참고용 자료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1탄부터 4탄까지 필리핀 부동산 투자 시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본 내용을 참고로 여러분들의 건강한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을 꼭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